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이강신입니다. 이 강은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물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 자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자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물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를 잘라서 찍을 것인지입니다. 그럼 어디를 잘라야지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지에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관절을 자르지 않고 촬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절이라 하면 목, 허리, 무릎, 발목 등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발목 잘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들 찍으실 거예요. 왜 발목이 잘릴까요? 바로 우린 촬영할 때 피사체에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끝이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셔터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찍은 사진이 왜 발이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셔터를 누르기 전에 충분히 바라보고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발목은 찍으려면 풀샷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풀샷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는 사진을 풀샷이라고 합니다. 그럼 풀샷을 찍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진이 나오길 원할까요? 바로 얼굴은 작고 날씬하고 길게 나오길 원하겠죠. 그럼 스마트폰에 있어서 풀샷을 찍을 때 어떻게 하면은 길고 날씬하게 찍을 수 있는지 예제 사진을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드를 온시키고 나서 그렇게 나면은 격자가 표시가 되겠죠. 9가지의 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나눠놨습니다. 1, 2, 3, 4, 5, 6, 7, 8, 9. 그 중에서 5번 위치에 인물의 얼굴을 위치시키고 촬영을 해주시면은 아주 늘씬하고 길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카메라를 이렇게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촬영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촬영하실 때 쪼그려 앉아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들 아시죠? 쪼그려 앉아 촬영이 무릎 관절에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 촬영하지 마시고 이대로 상태에서 핸드폰을 그대로 몸쪽으로 기울여만 주시면은 다리가 엄청 길게 나오게 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걸 응용해서 촬영하시면은 머리는 작고 다리는 길어 보이는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풀샷은 그렇게 찍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절을 자르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잘라야지 좋은 사진이 되느냐? 그건 인물 사진을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잡지나 화보 등에서 많이 쓰이는 사진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샷이 있습니다. 어떤 샷일까요? 어떤 앵글이냐면은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잘라 찍은 사진. 대부분의 패션지나 화보에서 많이 쓰는 사진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이 피사체가 키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날씬한지,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단점은 커버시키고 장점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담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릎과 허리 사이를 잘라 찍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서 근데 무릎을 잘라버리면은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도 하여금 조금은 불편한 그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허리를 자른 사진도 굉장히 불편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피해야 될 거는 목을 자른 사진이에요. 목.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을 어떻게 자르고 찍어? 내가 평생 살면서 목 잘린 사진 찍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들 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목을 자른 사진인데 어떤 때 목이 잘리느냐? 우리 바닷가로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호수 이런 데 놀러 가다 보면은 수평선이 보입니다. 수평선이 바로 목 뒤로 지나가게 되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들 찍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스마트폰은 앞, 뒤가 다 선명하게 찍히죠. 좀 큰 카메라들은 뒤가 이렇게 아웃포커싱 돼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목 뒤가 좀 잘려도 조금은 덜 민망한 사진이 나올 수 있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앞뒤가 다 똑같이 잘 보이기 때문에 목 뒤로 이렇게 수평선이 지나간다면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목 뒤로 일정한 선이 지나간 사진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뿔이 난 사진이에요. 뿔이 난 사진은 머리 뒤로 이렇게 뭔가 기둥이나 선 같은 게 지나간 사진도 굉장히 많이들 찍으세요. 우리는 항상 여행 가서 제대로 보지 않고 막 셔터만 누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인물사진 찍을 때는 충분히 바라보고 찍으시고 피사체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찍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찍다 보면은 핸드폰을 들고 갑자기 들여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찍히시는 분도 굉장히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없겠죠. 사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인물 사진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했던 앵글보다 한 발 더 앞에 찍어라 해요. 조금 더 가깝게 찍으시는 게 훨씬 좋은 인물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거장들이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크게 찍힌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 사진이 임팩트가 있다고 느껴지느냐? 사진은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거를 보게 될 때, 아, 이 사진 참 매력적이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물을 아주 가깝게서 볼 기회는 많지 않죠. 늘 나와 함께 있는 배우자나 뭐 자녀들이 할지라도 이렇게 아주 사진에 보이는 만큼 가까운 상태에서 그 얼굴을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깝게 찍을수록 사진에 임팩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 구도는 테이블샷이라고도 하고 바스트샷, 웨스트샷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찍을 때 그런 사진을 가장 많이 찍죠. 예전에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머리 위에 공간이 여유를 두고 찍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요즘의 사진을 보면은 머리를 이제 약간 잘라서 찍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드라마에 보시면 주인공들이 대사를 칩니다.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앵글이 들어가죠. 그럴 때 머리 위로 공간이 거의 없는 앵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훨씬 조금 더 집중도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을 찍을 때 그리드로 9등분을 나누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서 황금 비율에 맞게 촬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인물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풍경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이 황금 비율에 맞게 촬영하시는 게 아주 손쉽게 괜찮은 그럴싸한 사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황금 비에 맞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리드가 표시되면은 4개의 꼭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 4개의 꼭지점 중에서 내가 주제로 삼고 싶은, 내가 메인으로 삼고 싶은 피사체를 꼭지점 중에 하나에 걸고 촬영하시면은 꽤 그럴싸한 인물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물 사진에서 포인트는 인물을 정 가운데 두지 마시고 시선 방향에 여백을 두고 촬영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인물을 가운데 두지 않고 이쪽 방향에 여백을 두고 촬영해 주시면은 굉장히 보기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물 사진은 영어로 포트레이트라고 합니다. 포트레이트는 사진적 정의로 보면은 세로로 된 사진이라는 뜻이에요. 인물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물에만 집중하고 싶다. 그럴 때는 세로 사진을 찍어주시면은 훨씬 더 인물에 포커싱 되는 그런 사진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물 사진에 있어서도 빼기는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아주 타이트하게 찍는 것도 나머지 부분들을 빼고 찍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빼기가 기본이 되는 사진이 되는 것이죠. 셀카를 찍을 때도 똑같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나 셀카를 찍을 때나 동일한 공식이 적용을 해요. 이 사람이 눈이 예뻐요. 나는 눈이 예쁘기 때문에 눈을 강조해 찍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어디가 제일 못생겼고 제일 이상한지를 찾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가 가장 못생겼는지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찍어주면 남는 거는 좋은 부분은 남겠죠. 예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은 덩달아서 안 좋은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쁜 부분을 보려 하지 않고 이거 좀 이상한 데를 먼저 찾게 되죠. 이 사람 컴플렉스가 어떤 부분인지를 제외하고 촬영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다리가 짧아요. 그러면은 다리를 안 보이게 찍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커요. 그러면은 최대한 얼굴만 타이트하게 잡아서 어깨선이 안 보이게 잡아주시면은 어깨가 넓은지 좁은지 얼굴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허벅지 굵은 사람이다. 그럼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지 않고 허벅지를 잘라 찍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단점을 피해서 찍어주시는 게 좋은 인물 사진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쉽죠? 뭐 어렵다고요? 해보시면 아주 쉬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찍히는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진을 찍힘을 당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쳐다보는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장점은 찍히는 사람이 조금 부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대포 렌즈로 이만한 렌즈가 앞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시선을 그 카메라 보기 굉장히 주저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기를 원한다면 카메라를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카메라 렌즈를 보지 말고 카메라에 찍는 사람의 눈을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시선을 조금 돌려주시면은 조금 덜 어색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진 찍히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색하다, 그럴 땐 렌즈를 보지 마시고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찍힘을 당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물 사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빛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빛에 대해서 기본적인 5가지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순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들어온 빛, 순광이죠. 그 빛을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사진 찍을 때 활용할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진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빛이기도 합니다. 자, 순광, 정면에서 오는 빛이 있고, 두 번째 사광, 45도 앞쪽에서 오는 빛이 있죠. 사광. 그리고 바로 옆에서 오는 측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오는 45도 역사광이 있고 역광이 있겠죠. 이 5가지 빛이 존재를 하는데, 5가지 빛을 어떻게 버무려서 촬영하는 게 가장 좋은 인물 사진 찍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 것이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빛은 사광과 역사광 2가지 빛입니다. 그 2가지 빛에서는 웬만하면 다 매력적이고 그럴싸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빛을 잘 활용해서 촬영하시면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칭찬받고 너 나 좀 찍어줘 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응용하셔서 앞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좋은 사진들 많이 찍어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다음 강의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